이번에는 상린관계 중에서도 비교적 중요한 주의 토지 토행권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땅이 있는데 내 땅이 맹지더라. 다시 말해서 공로로 나갈 땅이 없을 때 타인의 땅을 사용할 권리를 주의 토지 토행권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주의 토지 토행권은 유상, 무상이 다 있습니다. 토행료를 내는 것도 있고 공짜도 있는데, 자, 유상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19조 유상토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공로는 공공도로라는 뜻이죠. 도로 그럼 틀려요? 도로는 사도로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토지와 공공도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의 땅이 없을 때 인정되는 것이고, 그 경우는 남의 땅을 밟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토행권자는 땅 주인의 손해를 보상해야 되고요. 예외적으로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는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유상이고 예외가 무상인데, 무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무상토행권을 보시겠습니다. 원래 이 공로가 있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가 막힌 네모진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대류변의 좋은 땅인데,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 땅을 이렇게 나눠서 을에게 분할했습니다. 일부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을이라는 사람은 갑의 땅을 밟아야 되겠고, 이때는 뭐라고요? 무상이다. 즉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고 있던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는 원래의 분할 전의 땅을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 되겠죠. 누가 봐도 합리적이죠. 을이라는 사람은 이 경우는 갑의 땅을 통행 없이 다니면 된다. 그런 얘기 되겠고요. 자, 지금부터 유상통행권에 관한 판례를 좀 보시겠습니다. 판례 굉장히 많고요. 유상의 통행권이 있어서 통행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통행권을 없앨 수 없어. 왜냐하면 통행료 지급이 안 된다 해서 통행권을 없애버리면 맹지가 영원히 사장되잖아요. 우리가 바로 이어서 배우지만 지상권은 지류가 2년 이상 연체되면 지상권을 소멸 청구할 수 있어도 통행권은 통행료를 아무리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거. 이유는 통행료 미지급으로 인하여 통행권을 소멸시키게 되면 맹지가 사장돼서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맹지를 압류한다든지 해서 처분하면 되겠죠. 하여간 통행권에 있어서는 공로로 출입할 땅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통행료 지급이 늦어진다 또는 지체된다 하더라도 통행권을 없애지는 못한다는 중요한 판례가 되겠고요. 두 번에 통행권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공로로 나갈 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동될 수 있다,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중요하죠. 여기 이동될 수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3번, 4번, 5번 같은 것은 이 단어만 보고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지문도 2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2주 이상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통로가 있는데 이것이 나의 토지 사용에 부적합하다면 통행권 인정되어도, 그러나 편리는 안 됩니다. 내 땅이 있고 내 땅에서 공도로 나갈 토지가 있는데, 도로가 있는데 그 땅보다는, 그 도로보다는 네 땅이 더 편하니까 네 길 건너가지 안 된다는 얘기죠. 통행권은 부적합한 경우는 인정되어도 단순히 편리하다, 그런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건축법은 공법이고 민법은 사법이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인정되는 또는 건축법에서 요구되는 면적까지는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5번, 통행권은 현재 필요한 통행로를 위한 것이지 앞으로 길게 또 장래를 보고 미리 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자, 이어서 6번,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서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이중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요. 어차피 길이라는 것은 한번 내놓으면 여럿이 같이 다니면 좋겠죠. 땅 주인의 허락을 얻어서 돈을 내고 다니고 있는 사람의 또 허락을 얻어서 다니는 사람에게까지 통행료를 이중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그런 게 되겠고요. 자, 통행권은 법에 정한 물권 청구권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따라서 적법하게 설정된 또는 적법하게 건축된 담장도 통행권에 방해가 되면 철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만약에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라 하여 철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맹지가 영원히 사장되잖아요. 그래서 맹지의 활용을 돕기 위해서 적법하게 건축법에 따라서 지어진 담장도 통행권에 방해되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같으면 속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좀 전에 배웠지만요, 무상의 통행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요, 직접 분할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간음에 인정된다는 거. 따라서 땅이 팔렸다, 그 경우는 무상이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무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죠. 그래서 무상의 통행권은 직접 분할 당사자 갑과 을 간음에 인정되지, 갑의 땅이 팔렸다든지 을의 땅이 팔리면
무상이 유상으로 전환된다. 그것도 중요한 판례가 되겠고요. 토행권 판례는 10몇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조금 빠진 것은 나중에 판례 특강을 통해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번 토행권자가 땅 주인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은 현실적 이용 상태에 따른 토행지의 임료 상당액이지 토행지를 도로 평가하여 산정한 임료 상당액이 아니다. 무슨 소리냐면 원래 임대료를 받고 땅을 빌려주고 있었는데요. 도로가 뚫린 겁니다. 그러면 원래 땅 주인은 임대료를 받던 그것이 논이든 밭이든 그 임대료 상당액에 통행료를 청구할 수 있지 그것이 도로 들어갔다고 해서 도로를 평가하여 사용료를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땅이 도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땅 사용 목적에 따라서 돈을 받으면 돼. 그것이 논이었으면 논, 밭이었으면 밭, 그 사용료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도로 평가한 금액이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손해를 주고 이득을 주는 것을 받기 위해서 원래의 상태 즉 원래의 토지 사용료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도로를 평가해서 통행료를 청구하지는 못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지 손해를 보고 이득을 봐서는 안 되겠다. 그런 뜻이 되겠네요. 토지가 폭우가 꺼지는 거죠. 토지가 꺼져서 개 먹는다고 해요. 토지가 물러져서 꺼져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동안 이것이 물 위로 올라오지 않으면 포락됐다고 하는데 포락된 경우는 소유권 상실이다. 그 후에 어떤 사정으로 몇 년 흐른 후에 땅이 다시 솟아나는 형태를 취한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한다. 즉 이미 잃은 소유권은 복구되지 아니한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이것이 까닭 잘못하면 홍수철에 비가 많이 와서 땅이 일시적으로 논이나 밭이 물 속으로 들어갔다. 그건 포락이 아닙니다. 그럼 포락이 아니고 그것은 2, 3일 있다 나오잖아요. 이 포락이라는 것은 폭우가 꺼져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장시간 동안 나오지 않는 것이고 그 경우는 소유권 상실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상실 원인 중에 포락도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네요. 자, 조금씩 하겠습니다.